그 특검 얘기하셔서 특검 좀 더 여쭤보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30일 3대 특검 지원하겠다면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그 특위를 출범하고 활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패널분한테 여쭤봤던 질문인데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이제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에 따른 결과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대규모 조직을 이제 발족시킨 거고요. 국민의힘도 지지 않고 특검 수사 대응, 독재 대응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이 두 정당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참 가과입니다. 가과인데 특히 더 문제가 3대 특검 대응 특위 민주당 거. 네. 그 이유가 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드작 사령관, 드론 작전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네. 이 적폐 판사들이 내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중함을 모르고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장도 보고 수사하도록 재판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참 과하다. 과하다. 이미 특검법을 만들어서 지금 3개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네. 국회가 할 일은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다. 특검을 왜 따로 만듭니까? 정치적 중립, 또 고도의 독립성. 그래서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란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국회, 특히 법사위나 이런 곳에서 할 일은 특검이 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짓을 하거나 혹은 직무상 독립성에 저해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특검 왜 이러냐. 니네들 왜 저쪽으로 편들고 그러냐. 특검 맞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특검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고 네. 판사가 영장을 볼 때는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니까 눈 질끈 감고 영장 발부해 줘야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 판사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뭐 1인당 10만 원씩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위자료 배상해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거. 네. 위자료. 그 선고한 판사가 그런 쪽 아니냐 저는 좀 의심을 하는데 네. 어쨌거나 판사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불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3대 특검 대응 특위를 만들겠다. 특검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또 뭔 특별한 게 더 필요합니까? 완전 특별히 지금 인프레가 지금 됐는데 이게 과거 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었어요. 네. 그때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뭐냐? 이거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그 재판부가 어떤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근데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국회 또 뭐 무슨 변호사 협회 이런 외부에서 이걸 고른다? 이건 사법 독립과 중립에 저해되는 거고 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판결을 하건 저거 특별재판부라서 더 세게 한 거야. 라고 말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을 애초부터 저해한다는 거죠. 아. 거기다가 특별재판부를 지금 1심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항소심을 특별재판부를 또 만듭니까? 만든다 칩시다. 3심이니까 대법원 갑니다. 대법관 지금 13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있는 대법관들 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건 저번에 그 이재명 당시 후보 그 선거법 위반 때 소수 의견 낸 2명. 근데 한부가 4명이거든요. 네네. 그 2명은 좋은데 2명은 도저히 여기서 못 찾겠으니까 딴 데서 끌어오자.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법원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안 되는 얘기인데, 때만 되면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과하고, 이거는 사법, 법치주의를 아주 등한히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수사기간이 짧을 것 같다. 수사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검법 개정한다는 얘기인데 듣도 보도 뭐 했는데 법치주의가 뭐냐면 룰 오브 러입니다. 법의 지배. 이거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어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특히 이 특위에서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네. 룰 바이 러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아. 그 어떤 거라도 법을 만들면은 다 할 수 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한 4, 5년 내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룰 바이 러. 룰 바이 러는 히틀러가 하던 겁니다. 독재. 스탈린이 하던 겁니다. 다 법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지금 딱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검 얘기하셨고 제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 방송 썸네일 보시고 들어온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속옷 차림으로 윤을 특검 선 제대로 넘었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한 이제 썸네일인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이제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오늘 서울구치소 도착했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영장 집행 이제 무산됐다고 합니다. 기사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논란과 관련해서 복장 규정대로 착용을 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위를 벗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은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겠다. 우리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체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특검은 지금 현재 새 정부에 좀 보여주기식이다.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 문제가 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특검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더 불리한 거예요? 특검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불응하니까 윤 전 대통령에게 결국에는 불리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소환을 하면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시킨 이유가 네. 형 확정 전까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 피의자를 소환하고 거기 응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더군다나 검사를 했고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하신 분이 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싫겠죠. 뭐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내란 수괴가 만약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에 뭘 붙여봐야 왜 무한대 곱하기 뭘 해도 무한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양형상 뭐 불리한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 특검은 잘하느냐? 지금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네. 내란 특검에서 구속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해야 되겠다고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오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누가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냐, 누가 성과를 더 내냐, 누가 결정적인 거를 조기에 잡냐, 이걸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원님이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다 언론에 밝히는 게 많은 거예요? 안 됐죠. 지금 내 특검법상 제가 조항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피의 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언론에 알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 보중 하나가 매일 브리핑을 하고 네.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피의 사실에 관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보여가지고 오늘도 못하고 왔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수기하겠다. 물리력 행사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거기에 뭐 30에서 40분에 한 번씩 4번인가를 가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는데 특히 수의를 벗고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어린애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그냥 완전히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국민들에게 좀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 구속 피의자가 부르면 나가는 건 맞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소환 요구 왔을 때 그 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과거 특검들은 또 과거 검찰은 어떻게 했냐? 구치소에 가지고 출장 조사를 하겠다. 네. 출장 조사하면 됩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팀도 그렇고 요번에 이 민중기 특검팀도 그렇고 출장 조사 우리 그런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무조건 데리고 나올 거다. 또 집행할 거다. 그렇죠. 답삭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장 조사는 과거 도이치 사건과 명품백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장 조사 나갔다가 한번 안 좋은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걸 의식해서 우리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나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간 김에 직접 만나서 건강 상태도 직접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겠어요. 뭐 국민들이 그거 잘못됐다고 너희들 왜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그런다고 하겠어요. 근데 일단 조은석 특검이 출장 조사 안 하니까 여기 민중기 특검도 우리도 갈 수 없지라고 해서 더 세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특검끼리 경쟁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말씀을 미루어 봤었을 때 결국에 3대 특검이 서로 경쟁을 하고 이제 새 정부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좀 압박하고 좀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특검이? 정말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 수사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해 보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특검이 정말로 원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처음에는 의원님께서는 그냥 수사를 위한 거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행태를 보면 어쨌거나 뭐 지금 아직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이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숫자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국민 여론이 이건 나뉘는 부분이죠. 거기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전술로 보여지고 결국 상계특검 그 어떤 소환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 사건 기소를 못하느냐? 형사소송법상에는
피의자의 자백만 있을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기소를 못하고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근데 피의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타인의 진술 혹은 다른 증거가 있을 때는 다 유죄로 해요. 그러니까 상계 특검에서 진술조서 한 장, 피의자 신분조서 한 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뭐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이다. 어쩐지 근데 보여주기식이라고 조금 이해가 되긴 되는 게요. 지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됐죠. 그리고 한덕수가 전 총리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물을 다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3대 특검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면서 서로 불붙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수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나를 향한 이제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공세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확률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저 무도한 야당의 농단에 맞서기 위한 거지. 계몽하려고 하는 거지. 내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날 파면시키고 다 정치적인 거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면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입장은 이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수사의 방식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소환에 응해서 모든 건 내 책임이니까 장관들, 총리, 장군들 그 사람들 죄 없다.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가지고 묵비권을 행사를 하거나 형식적인 건 갖춰줘야지 그거 안 하고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만은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론도 안 좋을 겁니다. 여론도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의원님한테 어느 정도 여쭤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제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살짝 해주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개헌 위자료 청구하는 시민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이제 판결을 내렸죠. 이 관련해서 이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겠다, 선례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제가 앵커로서도 일타 뉴스에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부울경 2,700여 명, 서울 600여 명 지금 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줄소송 모습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제가 당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의 정신적인 걸로 이제 소송을 걸면 우리나라가 너무 각박해진다. 그랬는데 진짜로 실제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우선 10만 원 105명이 10만 원씩 청구를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104명, 네네. 104명인가요? 예. 10만 원씩 청구를 8만 명이 하면 80억이 됩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해가지고. 네네네. 80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만 명만 모으면 탈탈 털 수 있다. 그쪽에서는 그래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함부로 계엄 같은 거는 꿈도 못 꾸게 홀딱 뺏겨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됐다,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 하나하나 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이걸 위자료를 줘라. 네. 이거는 일종의 조리돌림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민사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려면은 우선 1번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 동원 행위는 위법, 위헌한 행위다. 헌법에 반하고 법에 반하는 행위다. 2번 근데 나는 정신적 고통을 심대히 입었다. 3번
그 정신적 고통이 비상계엄 선포 및 국군 동원 때문이고 그 액수는 10만 원 정도가 이래저래 해서 10만 원 정도가 맞다. 요 3단 논법으로 가야지 이게 나오는데 1번, 2번은 됐는데 3번에 대해서 제가 판결문 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판결문 실제 보셨어요? 인과관계 비상계엄 선포와 정신적 충격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뭐 그냥 쑥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보기에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판사가. 근데 이 판사가 어떤 분이냐? 그 이성복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인가요? 거기 의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곧 판사복을 곧 벗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판결이에요. 마지막 판결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질러놓고 이제 가는 건데 이게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유지가 될 거다라고 확신을 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는 법률에 따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감에 따라 내 마음대로 판결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런 식의 판결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저는 언론을 봤었을 때 제대로 안 하는 언론 보면 좀 화가 나거든요. 반대로 이제 법조계에서 이런 식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판결 보실 때는 어떠세요?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논의를 한다 했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관이나 대법원 판사들 탄핵한다. 특검하겠다. 또 뭐 재판 못 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한 줄 알았는데 네. 그건 나중에 나온 얘기고 먼저 나온 게 조희대 대법관 저거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 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거다. 앞으로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논의하겠다고 그래요. 전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법이나 국제인권법 출신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그게 판결에 투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법사위에 있었고 많은 판사를 알고 지내고 하지만 개인적으로야 자기 정치적인 그 지향점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과 양심이란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벗어나면 그건 판사가 아니고 그거는 뭐 흉기입니다. 근데 이 판결 같은 걸 보면 아무리 마지막 판결이지만 이런 식으로 갈기고 가면 뭐 뒷감당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정말 두려움이 좀 들었고 네. 예를 들어 그러면 모든 공직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정행위를 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불법이야. 그러면 나 그것 때문에 충격 먹었어. 라고 그러면 다 이 소송을 하면 얼마 줘라.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래 가지고는 뭐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거 수입료는 1인당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뭐 몇천 원 할 겁니다. 근데 뭐 수십만 명씩 모으면 큰 돈이 돼요. 변호사들만 논하는 겁니다, 이게. 변호사들만 신이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소환됐고요. 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비화폰 확보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특검은 윤 전 부부를 향하고 이제 나아가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고요. 원래는 이런 거 특검이 발견하면 하나하나 언론에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좀 맞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뭐 목걸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방도 그렇고 뭐 신발도 그렇고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과도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물들을 지금 계속해서 소환하면서 조사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끼리도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새 정부한테 보여주기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관세 얘기는 정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도 얘기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관세 얘기를 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의원님께 드릴게요. 자, 내란 특검이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 압수수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산기지의 한국군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했다는 입장이지만요. 정치권에서는 기지 대부분을 관리하는 미군 측과 충분한 사전 절차 또는 협의 없이 진행해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한미 동맹 훼손 논란 정말로 일으켰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관세 넘어갈게요. 글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군 쪽에는 사전 통보를 했고 승낙을 받았고 그리고 압수하려고 들어간 장소가 오산기지 내 한국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라는 곳이다. 네. 미군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를 특검 쪽에서 한대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중앙방공통제소란 게 완전히 외딴 곳에 별도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 내에 주한 미군 시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그 건물 안에서 같은 통로를 쓰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방은 미군이 쓰는 그런 시설 내로는 안 들어갔지만 미군 시설 옆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까지 다 보고가 됐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오죽한 사람입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이때까지 알던 우리가 알던 미국 대통령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오산기지가 한미 공군이 함께 쓰고 있는 곳이란 거는 뭐 저도 알고 저도 거기 들어가지고 여러 번 참관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미군도 미리 얘기해주고 글로 가긴 가는데 당신네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한국공군 네. 중앙방공통제소에 들어가서 잠깐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당신 쪽으로는 안 갑니다. 갈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